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셔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실제로 작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85세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혼자 계시기 어려워지자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이런 상황은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이용자 수가 평균 15명을 넘어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명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적정 수준인 7에 8명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왜 인력 부족이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무거운 어르신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일이 일상이고 정서적으로도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임금 수준도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젊은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 씨의 사례를 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 씨는 하루에 6회, 7곳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데 각 가정 사이의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휴식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분을 돌볼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서 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순한 인력 수급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된 24개 대학을 살펴보면 명지전문대학, 서울보건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를 비롯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2026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2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은 2년간의 학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에는 한국어 교육부터 전문적인 돌봄 기술,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회화는 물론 의료용어나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까지 포함한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 식사 문화,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적인 돌봄 기술 교육입니다. 신체 간병 기술, 치매 환자 대응법, 응급처치, 약물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 기존과는 다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학위 과정과 자격 취득, 그리고 취업까지의 전 과정이 연계되어 관리됩니다. 즉, 교육을 마친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상당합니다. 우선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15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해온 박모 씨는 새로운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기존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최모 씨는 현재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늘어나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추가 수당 제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되고 5년 이상 경력의 승급 교육을 이수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제공됩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으면 매월 최대 25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인식도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정모 씨는 가족들조차 요양보호사 일을 그냥 청소하고 밥 차려주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지적합니다. 우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240시간 교육 과정과 달리 2년간의 학위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용자들에게도 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부모나 가족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언어 장벽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세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언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말씀이 불분명한 분들과의 소통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만의 독특한 생활 패턴이나 선호도, 금기사항 등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문화나 청결에 대한 기준, 가족관계에서의 예의 등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한국인 요양보호사들과의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해서 현장 적응을 도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평균 3회에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치매나 뇌졸중 등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력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급과 수요 균형이 맞춰져 과도한 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시간당 2에 3만 원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다른 지원 제도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 안전 확인부터 정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까지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히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 없이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추인문 감지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는 77세 홍모 씨는 이 서비스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고 깜빡 잠들었는데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서 119와 보호자에게 동시에 신고가 들어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충분한 돌봄 인력의 확보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이 이런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충분한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입니다. 둘째, 문화적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셋째, 기존 요양보호사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단순한 돌봄 업무가 아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초기에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204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4명 중 1명, 나아가 3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돌봄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0에, 50대인 분들도 10에, 20년 후에는 본인이나 부모님을 위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런 제도 변화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기존 인력과의 조화, 문화적 적응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라는 점입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누구나 필요할 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계시는 지원 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런 제도 변화들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